안녕하세요. 저는 35년차 트레이너고요. 현재까지 3,000명을 무려 30억을 감량시킨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너입니다. 3,000명을 30톤 이상 감량시키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배불리 먹고도 살이 빠지는 방법이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 배부르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은 포만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걸 충분히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어주면 몸에서 알아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음식, 영양소 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이 3끼, 5끼, 7끼 나눠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배고픔을 참다가 한 끼를 배부르게 먹으면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배부른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을 단순히 좀 굶어서 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의 개념이 좀 맞는 건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굶는다고 생각하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발장은 돈이 없어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는 굶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은 아놀동은 굶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공복을 두고 그리고 한 끼를 제대로 먹기 때문에 이거는 굶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클린 16, 16시간을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좀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이어트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누구의 권유나 주변의 SNS에서 멋진 분들을 보면서 나도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실패하는 것 같고요. 보통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몸에 많은 찌꺼기를 만드는데 청소 시간을 오래 둬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면은 포만 호르몬이 더 예민해져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는 몸이 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단순하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프로를 TV에서 보고요. 여기서는 금식만 하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대서 제가 정말로 힘들게 20시간 금식한 다음에 돈가스, 그 다음에 떡볶이, 짜장면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웬걸요 여러분 오히려 한 끼를 먹었는데 체중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하고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무거나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도 11년간 이제 간헐적 단식을 루틴을 이어온다고 들었는데 이제 올바른 간헐적 단식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16시간, 18시간, 20시간, 24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그 금식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음식을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기분에 의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날의 상황에 봐서 12시간, 14시간, 어떤 날은 8시간 무너뜨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최소한의 음식 양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거지 무조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강박적으로 그걸 지키다 보면은 간헐적 단식에 실패할 수 있으니 여러분 처음부터 저 따라서 16시간, 18시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나면서 식단을 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보디빌더여가지고요 여러분 하루에 보통 5끼에서 7끼를 먹었는데 보통 시즌이 끝나는 10월에서 11월이 되면 그때 동안 못 먹었던 거를 많이 먹어서 겨울에는 120kg에서 130kg 그 다음에 대회 준비를 하는 여름에는 90에서 95kg를 유지했는데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11년 동안은 항상 간헐적 단식을 16시간 하고 16시간 이후에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더니 현재 체지방 10%에서 11%대를 유지하고 있고 체중은 93에서 94를 11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신 게 100일 만에 28kg 감량에 성공하신 경험을 통해서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체지방도 없고 좋은 몸을 갖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저희 아들 성호를 임신했을 때 아내가 저녁마다 입덧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먹고 있는데 혼자 먹으면 맛이 없다고 해서 같이 쭉 그렇게 몇 개월을 먹다 보니 제 체중이 무려 120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 늘다 보니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대사성 질환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그때 이제 아내에게 출산 이후에 체중이 많이 빠졌지만 그 살쪄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100일 동안 한번 체계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해서 무려 28kg를 100일 동안 감량했고 그 몸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주요했던 방법도 간헐적 단식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저희 아들이 올해 29살이니까 그때면 꽤 오랜 시간이라 간헐적 단식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클린 음식을 먹고 다이어트를 성공했습니다. 그럼 그 클린 음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자연에서 멀어지면 질병이랑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는 클린 음식은 공장이나 어떤 특정 그 장소에서 가공되지 않고 밭이나 뭐 농장이나 목장에서 바로 온 고기나 과일, 채소 이런 거를 클린 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사람인지라 케이크도 먹고 그다음에 떡도 먹고 이제 얼마 안 남으면 또 초콜릿을 주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먹는데 8대2 법칙이라고 좋은 음식을 80% 채웠다면 나쁜 음식은 20% 정도 먹으면 건강상에 무리하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공복 첫 끼가 하루를 좌우한다고도 하는데 그럼 아침에 먹으면 좋은 메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간헐적 단식 시간인데도 배가 고플 때는 양파랑 양배추를 다진 다음에 거기에 계란 스크램블을 해 먹는데 계란은 지방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특히 탄수화물은 채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에 스크램블 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쁘신 직장인분들은 구운 계란 3개 정도에 바나나 하나 정도 드시면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막 씹는 거 없이 단백질 쉐이크 같은 유동식으로 이제 아침을 해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파우더를 먹는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는 이제 씹어주는 것도 우리 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건치거든요. 그래서 씹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되 부득이하게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면 그때는 단백질 파우더나 단백질 바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공복에 올리브유랑 레몬즙을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게 좀 유행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레몬즙은 따로 타 먹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 한 잔 마시고 올리브유를 먹는데 좋은 기름을 먹어주면은 포만감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원으로 빨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침에 레몬즙에 올리브유 먹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금물은 어떤 그 효과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밤새 몸에 있는 그 노폐물을 배출하느라고 몸에 미네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에 소금 5g 정도 타서 마셔주시면 밤새 피곤했던 몸이 개운해지고 미네랄을 채워주니까 건강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내장 지방을 빨리 빼려면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보통 그 탄수화물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그래도 초반에 체중이 좀 빠져야지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은 간에 있는 탄수화물과 근육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사용해서 에너지로 쓰다 보면은 보통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 1g당 수분이 4g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끊어주면 보통 1g의 탄수화물이 5g의 수분과 같이 빠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이 빠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초반에 며칠 정도는 탄수화물을 끊어주시고 운동을 하시면 체중이 빠져서 기분도 좋으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하셔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제가 탄수화물을 끊어보니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끊으면 굉장히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되니까 한 3일 정도만 조금 이 약물과 한번 참아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좋은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로 일정량을 드시면은 지치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탄단지 비율을 4:4:2로 하고 있는데요. 단백질 4, 지방 4, 탄수화물 2를 먹는데 탄수화물 2 정도면은 보통 제 하루 칼로리가 3,500으로 계산하면
햇반 하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한 끼를 먹을 때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그 탄수화물을 저는 이제 양배추나 아니면은 파프리카 같은 채소로 먹게 되면 더 많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도 생기고 칼로리는 적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외부에서 뭐 국밥을 먹거나 비빔밥을 먹을 때 공깃밥 한 공기 정도 먹고요. 평상시에는 고기하고 그다음에 채소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4:4 이렇게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방을 좀 적게 먹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으실 텐데 지방을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소든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다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데 특히 우리가 먹는 가공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방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을 4 정도 먹고 단백질 4, 탄수화물 2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지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까 이제 채소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채식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육류 없이 채식만 해도 좀 괜찮은 건지.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채식만 하다 보면은 결핍되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채식을 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말리진 않지만 이왕이면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뭐 식물과 동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적당히 골고루 드시는 게 저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운영하신 채널에서 체지방 7%를 유지하는 저탄고지 메뉴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레시피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은 닭 가슴살은 먹지 않고요. 닭 다리나 닭 날개를 즐겨 먹고 그다음에 족발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곱창 좋아하고요. 그리고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제가 보디빌더 시절에는 닭가슴살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탄고지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을 충분히 먹어도 그렇게 지방이 끼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건강상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을 만드는 주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남성을 남자답게 근육질 몸을 만들어줘서 적당한 지방을 먹으면 이쁜 여성의 모습과 멋진 남성의 모습을 만들 수 있어서 지방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지방 드시되 피해야 될 거는 가공 지방을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튀겨지는 기름, 산패된 기름 같은 것만 조심하시고 뭐 삼겹살이나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은 그렇게 해롭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음식을 부탁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음식을 해 먹는데요. 남자다 보니까 뭐 요리 실력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된장 국물에다가 버섯 같은 거랑 채소를 많이 넣고 그다음에 우삼겹을 넣어서 끓여 먹는 아니면 차돌박이를 넣어서 끓여 먹는 된장국이 있고요. 그러면 저는 보면은 냄비채 그대로 꺼내놓고 영상을 찍으면서 먹는데 남자니까 칼질도 다 하기 싫어서 가위로 투박하게 자르고요. 그리고 그냥 대충 해서 먹는데 여러분 어차피 음식은요 입에 들어가면 영양소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김치찌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치찌개는 앞다리살이 지방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앞다리살을 사고 그냥 물을 넣고 그 다음에 김치를 넣고 끓은 다음에 고기를 넣고 펄펄 끓여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고 그냥 건강한 식사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메뉴로 그 살 안 찌는 말차 프라푸치노 레시피 그 쇼폼에도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얻었더라고요. 그 주문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차 프라푸치노를 먹는 경우는요. 다양하게 뭐 아무 때나 먹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저라고 다이어트 하는데 매일 먹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끔 낮에 배는 고픈데 마땅히 먹을 게 없을 때 말차 프라푸치노에 생크림을 듬뿍 해서 먹으면은 포만감도 오래가고 또 말차가 항산화 작용에 굉장히 좋거든요.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서 폴리페놀 효과도 있고 그래서 가끔 먹으면은 살이 안 찌는 것보다 약간 덜 찌는 레시피입니다. 그 뭐 두유로 바꾸고 말차 4번에 시럽 빼고 요 레시피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말차가 4번인데 말차를 4번 추가하시고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유랑 두유를 넣어봤는데 아무래도 말차가 식물이다 보니까
두유는 콩이잖아요. 그래서 두유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시럽을 빼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시럽 빼주고, 그리고 말차 그 라이트 말차라고, 말차에도 기본적으로 설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말차를 라이트로 바꾸면 말차 자체도 시럽이 전혀 안 들어있게 있으니까 씁쓸합니다. 근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거 드시고 굉장히 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몸에 좋은 건요, 오래 먹다 보면 맛있거든요. 그 대신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 생크림을 듬뿍 올리잖아요. 그러면 처음 생크림은 한 입 먹고요, 나머지는 잘 저어서 먹으면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휘핑크림을 넣는 이유도 그 포만감 때문인가요?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만감도 있지만 동물성 지방은 건강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포만감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생크림을 올려서 먹고 있습니다.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대표님만의 5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물이 무슨 다이어트랑 상관이 있냐고 그러는데, 우리 배고픔을 느끼는 뇌의 신호 중에 목마름도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모자라면 몸에서 계속 뇌에서 배고픈 신호를 내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드시는 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잠입니다. 제가 매일 인스타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면 가끔 폭식 터진 날을 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루에 수면이 5시간 이하인 날이 대부분 폭식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힘들다고 느끼면 우리 몸은 당분을 당기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수면 시간이 모자라면은 폭식하니까 하루에 8시간 꼭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식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수분, 이렇게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영양소를 채우려면은 80% 이상은 꼭 좋은 음식,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자연에서 그대로 온 음식, 공장에 들리지 않고 마트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음식, 가공품 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클린푸드와 가공품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제가 바나나를 보고 바나나라고 알 수 있고, 당근을 보고 당근이라고 알 수 있고, 소고기를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하지만 식품 성분표를 보면서 D를 이렇게 돌려서 무엇이 들었지 보면 그건 다 가공품이니까 클린푸드 80%, 그 다음에 가공품은 20% 정도만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운동인데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나 운동하기 싫어, 힘들어. 맞아요, 여러분.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운동 자체가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사람들 만나러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누워 계시죠? 맞아요.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산책부터 시작하십시오. 산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아놀동 앞에서 말했던 물, 수면,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다 보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헬스클럽 끊어서 운동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네 번째는 운동이고요. 마지막,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미네랄이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플라시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밤샘 촬영을 해서 정말 피곤한 날은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군을 듬뿍 먹는데, 여러분 이걸 보약처럼 매일 먹는 거는 안 되고요. 내가 충분히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한 날은 안 드셔도 되는데, 내가 무리하게 장거리 운전을 했거나 밤새 일을 했거나 밤새 공부를 했을 때는 꼭 비타민, 미네랄 챙겨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물 때문에 물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심장이 멈출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5번 이상 화장실을 갈 정도는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가장 도움 될 것 같아요. 하루에 7번을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250에서 300ml, 그 다음에 오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250에서 300,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그 정도 드시고, 오후에 나른할 때 3시나 4시에 허브티나 이런 티 종류로 해서 한 잔, 그 다음에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마시면 충분하고요. 그런데 만일에 채소를 많이 먹는 날은 그렇게 안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채소의 90%가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녁에 요즘에 이제 콜라비가 많이 나오는데 콜라비를 2개 정도 먹고 나면 밤새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그거는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를 많이 드신 날은 애써 드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부득이하게 채소를 못 드신 날은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시간 내서 하루에 7번 정도 마셔주시면 충분히 본인의 수분량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체중
그 10kg 기준으로 500ml 정도 250에서 500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0kg 나가기 때문에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 마시고 있고요. 그러면 100kg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체중에 계산해서 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맹물을 먹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이럴 때는 물에 타 먹으면 좋은 차나 식재료 같은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식초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식초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레몬 사가지고 여러분 레몬 이렇게 슬라이스 하셔서 레몬에 담가 드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소금물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브티 담가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은 물 같은 게 물이니까요. 이 5가지 원칙을 통해서 184kg의 고객을 9개월 만에 84kg나 네네. 감량시키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사례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름은 제가 공개해도 되는데요. 우리 상영군인데 처음에 찾아왔을 때 184kg였고 여러분 인바디가요. 체지방률이 99%를 제가 직접 본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100일 동안 50kg를 감량했고요. 나머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체중 감량이 많이 일어나고 후반부터는 좀 천천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총 9개월 만에 100kg를 감량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센터가 8층인데요. 걸어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2층에서 한 번 쉬고 4층에서 한 번 쉬고 6층에서 한 번 쉬고 그리고 8층으로 오고요. 400m 트랙을 걸으면 100m가 걷고 잠깐 쉬고 100m가 걷고 잠깐 쉬고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초반에 간헐적 단식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 도시락을 주문해서 시켰는데 이게 3끼를 오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몰아먹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도시락 자체가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먹으면 포만감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진짜 놀라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초반에는 배고프다고 하더니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도시락을 남겨요. 그걸 한 번에 다 못 먹더라고요. 그 친구가 처음에 저랑 다이어트 시작하는 날 온 없이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피자 2판하고 짜장면 곱빼기 2개랑 콜라 2리터짜리를 2개를 마신 친구였는데 그 정도로 포만감 신호가 좋아져서 다이어트 도시락 2,500칼로리짜리를 다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니까 몸이 정상화되면은 포만 호르몬인 렙틴이 제대로 나오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몸이 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비만하면은 나약하고 게으르고 많이 먹어서 그럴 것 같지만 우리 몸의 기능 자체가 고장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처음에 클린하게 몸을 바꿔가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이 다시 옛날로 돌아오면은 적당히 먹어도 배부른 몸이 되니까 여러분 간헐적 단식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럼 이분은 몇 시간 그 공복하고 몇 시간 드시고? 저는 일반인들이 가장 하기 좋은 시간이 16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클린 16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아주 단순하게 저녁을 6시에 먹으면요. 그 다음날 오전 10시면 딱 16시간이 돼요. 그러면 저녁을 8시에 먹으면 12시면은 딱 16시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급한데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물 한 잔 마시고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마시고 점심시간부터 시작하시면 16시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만일에 나 너무 힘든데 그러면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뭐 계란이나 바나나 정도로 가볍게 떼어가면서 천천히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운동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단순하게 다이어트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몸에는 그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세포들이 병들고 낡으면은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체 소멸이 되지 않으면은 얘들이 기이하게 살아남아서 암세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암세포나 세균을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대식세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식세포가요, 언제 제일 많이 활동을 하냐면 자기들이 먹을 게 없을 때예요. 그러면 공복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냉동실을 뒤져서 작년 추석에 얼려놓은 떡을 먹거나 작년 뭐 추석이나 설날에 남은 음식을 먹듯이 우리 몸에 그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다 뒤져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의 대식세포가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거를 다 정리해주고, 그리고 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운동을 해야 되냐면 간헐적 단식 16시간 하려면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12시간만 하시고 운동 1시간 하면 18시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몸에
지방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공복 상태니까. 근데 우리가 체온이 높아지면 대식 세포들이 활동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운동 시간에 운동하면 땀나요, 땀 안 나요? 땀나잖아요. 그때 대식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거를 다 긁어먹어주면 몸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세포도 줄어들고 몸에 나쁜 세포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지방도 타고. 어때요? 매력적인 간헐적 단식 아닙니까? 그래서 꼭 운동하세요.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건강에도 정말 도움됩니다. 네, 간헐적 단식 기간에 또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올바르게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무리함의 차이에 대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전문용어로 오버 트레이닝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 하면서 운동을 공복에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잠 못 잔 날이에요. 잠을 못 잔 날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있을 때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근육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8시간 이상 자면은 저는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들고요. 만일에 잠을 못 잔 날은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맨몸 운동, 푸시업, 크런치, 스쿼트 같은 바디 웨이트를 하면 아무래도 내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효율적으로 내가 잠을 잘 잔 날은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잠을 못 잔 날은 컨디션 조절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놀동 1, 2, 3 운동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운동을 만들었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나열돼 있으니까 유튜브에 아놀동 1, 2, 3 운동법이라고 치면 뜨는데요. 저는 많은 그 일반인들은요. 저희같이 막 무거운 덤벨을 들고 바벨을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가지고 하는 운동으로도 충분히 근육량 유지할 수 있고 근육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으면 꼭 운동하시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면은 외부 활동도 어렵지만 일상생활도 어려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근육 부자 되시려면 아놀동 1, 2, 3 운동법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운동 재밌네 그러면 헬스클럽 등록하셔서 더 열심히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1이 가장 단순한 운동인데요. 우리 몸은 206개의 뼈와 60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나누면 상체, 그 다음에 코어, 하체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하는 푸시업 동작은 상체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상체 운동은 푸시업을 하시고 두 번째 크런치라는 동작, 누워서 잇몸 일으키기 동작인데요. 잇몸 일으키기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짝 어깨가 바닥에서 뜰 정도로 하시는 크런치 운동은 코어 밸런스 운동이 되고요. 마지막 스쿼트 운동은 다리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데요. 맨몸 스쿼트 하시면 도움 되고요. 아놀동 1, 2, 3 운동법은 푸시업을 먼저 10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런치 20개, 스쿼트 30개를 쉬지 않고 연속으로 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 그런 약간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운동 중에 만보 걷기, 2만보 걷기 그냥 무작정 이제 많이 걸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질까요?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늘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에도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운동했으니까 이 정도 먹어도 돼? 운동은요, 여러분. 그냥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운동은 내가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나면 보상 심리로 음식을 더 끌어당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운동을 할 때 무리한 운동보다는 일상 걷기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차는 BMW라고 말씀드린데 버스, 메트로, 워킹. 제가 오늘 이 채널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 때도 지하철 타고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일상 만보 걷기 굉장히 도움되고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서울시 분들은 꿀팁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손목닥터라는 애플을 깔면 8,000보 걸으면 하루에 200원씩 돈을 주거든요. 그거를 페이로 바꿔주면 그 돈 가지고 빵을 사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8,000보 이상, 10,000보 이상 걸으시면 도움 되니까 지금 당장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이제 뱃살만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뱃살은 또 특히 잘 안 빠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뱃살이 안 빠진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얼굴에 지방이 많이 낄까요? 팔에 지방이 많이 낄까요? 배에 지방이 많이 낄까요? 배는 뼈가 없기 때문에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지방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지방을 에너지로 쓸 때 특별히 많은 부분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골고루 갖다 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천천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뱃살이 없다 정도 느낄 정도의 몸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어디 아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이런 말을 해야 뱃살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뱃살이 따로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배에 지방이 많아서 천천히 빠지게 느끼는 거다. 그럼 뱃살을 그래도 좀 빨리 빼고 싶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 몸의 지방층을 보면은 내장 지방이 있고 피하 지방이 있는데 피하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가 기하 상태에서 기초대사율,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때 쓰기 위해서 피부 밑에다가 저장하는 걸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빠지지 않고요. 내장 지방은 지방이 너무 넘쳐서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장기 사이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지방은요, 냉동실에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란 에너지를 몸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몸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살기 위해서 지방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을 빨리 빼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끊거나 적당히 줄이시는 게 지방을 빨리 뺄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50대의 나이이신데도 30대의 체력을 유지 중이시고 11년 넘게 병원에 안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어떤 건가요? 사람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죽거든요.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마르면 죽겠죠?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그 환자들하고 반대로 하면 장수할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비법 중에 하나는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멀어지지 않게 자연에서 온 그대로 살고 해가 지면은 자려고 노력하시고 해가 뜨면 일어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나이가 55세인데 많은 분들이 저랑 이제 예를 들어서 턱걸이 내기를, 최근도 어저께 40대 제자랑 턱걸이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겼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하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제가 건강의 조건으로 물어본 게 올해 병원 몇 번 가셨습니까? 저는 올해 병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두 번째, 올해 약을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약을 거의 안 먹는데 최근에 애킬레스 건염이 하루에 3만 보씩 걸었더니 발바닥이 아파서 제가 진통제 3알 먹은 게 올해 먹은 약의 전부고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아프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체력이 좋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좋은 음식이 보약이라 생각하고요. 음식 먹고 잠이 보약, 좋은 물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의 실제 하루 루틴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24시간을 3등분으로 쪼갰는데요. 첫 번째 8시간은 무조건 잠을 잡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녁 모임을 안 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녁에 모임을 가다 보면 잠을 늦게 자게 되고 늦게 자게 되면 또 하루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밖에 있는 경우는 돈 받고 하는 행사나 방송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8시간은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트레이너다 보니까 8시간 동안 수업도 하고요. 방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시간이 자기개발인데요. 여러분 이 자기개발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2시간 정도는 그 책을 읽습니다. 독서. 그 다음에 보통 4시간 정도 개인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 2시간 정도, 웨이트 2시간 정도. 그리고 마지막 2시간은 장보기. 많은 분들이 왜 장을 보냐? 시키면 되지 않냐? 아니요. 제가 직접 장에 가서 제가 먹을 거를 준비하는 거 내가 먹을 건데 남한테 맡기지 않는 거죠.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먹는 거니까 저는 자기개발 8시간. 그래서 잠을 8시간, 생계를 위해서 8시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8시간은 자기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은 매일 하시는 건가요? 저는 365일 시간이 있으면 매일 운동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내일이 100%올 거라고 믿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최근에 제 주변에 지인분이 자살을 하셨거든요. 저는 내일이라는 말은 와야 오는 거지 정해진 건 아니라 생각해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가 내일 죽는다면 뭐가 아쉬울까? 운동 안 한 거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시간이 있으면 운동을 합니다. 네. 근데 바쁘게 시간이 없을 때는 그 일정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는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쉬는 건 휴식인데요. 이틀 쉬는 건 포기. 노후에 근감소증이 이제 질병으로 분류될 만큼 좀 흔해지고 있는데 중년 이후에 근육량을 늘리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감소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질병 코드를 부여했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 맞는 근육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 나이에 맞는 근육량의 60% 정도면은 근감소증이고요. 그 정도 되면 제대로 걷지를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육이 많다는 거는 젊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세균, 그 다음에 암세포 이런 거를 죽이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남았을 때 근합성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나이에 비해 근육이 많다는 건 내가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젊고 늙고의 차이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체력이에요, 체력. 젊어서 체력이 없는 건 몸은 늙은 거고요. 노쇠한 거고요. 나이가 들어도 에너지가 넘쳐서 힘이 세면은 그거는 영한 거예요. 스포 에이저들은요. 근육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터치를 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극을 줘야 되는데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100세 턱걸이 10개 하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첫 번째 운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턱걸이를 10개 해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10개 성공. 매일매일 하다 보면 100세까지 10개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운동은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게 내가 어떻게 몸의 컨디션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에너지가 중요하냐면 제가 아플 때 운동을 해보면 확실히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매일매일 하십시오. 도움 되실 겁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좋은 어떤 근력 운동 동작이나 이런 걸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인 찬스. 여러분 배우 차태현 씨 아세요? 차태현 씨 아버님 차재암 장로님이 올해 연세가 83세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매일 수업을 하러 오세요. 근데 80대 어르신한테 저희같이 막 이렇게 울룩불룩한 근육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르게 걷는 거예요. 지팡이 없이. 그래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걷기 운동이 되고 만일에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으면 제가 깨알 팁, 비싼 수업료 안 받고 알려드릴게요. 스텝박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스텝박스를 놓고 첫 번째 운동은 옆으로 스텝박스를 앞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요. 넘어지는 거는요. 옆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집니다. 앞으로는 잘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을 보고 걷지만 옆을 보고 걷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 근육이 쇠퇴되면은 중심을 잃거든요. 그래서 스텝박스를 옆으로 넘어가는 운동 도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배에 있는 복직근입니다. 그래서 크런치 운동 도움 되고요. 그리고 힙 브릿지라고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동작, 힙 브릿지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치면은 아놀드홍 힙 브릿지 치면 뜨니까 한번 검색하면 엉덩이 근육이 직립보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근육 발달시키고 그리고 푸시업 동작, 그 다음에 마지막 스쿼트 동작. 근데 연로하신 분들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의자를 뒤에다 놓고 식탁 의자에 엉덩이를 터치하고 일어나는 이 동작 하시면 굉장히 그 근감소증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여러분 건강에도 도움되고 근감소증에 도움됩니다. 아셨죠? 꼭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까 수면이 온몸 이제 염증 관리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자는 시간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자야 되는지 또 몇 시쯤 자는 게 좋은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8시간을 자는 게 진짜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시는 분들 보면은 3교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간에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희망적인 언어를 준다면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보통 오후 3, 4시에 자고 밤 12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활한 지가 지금 5년 차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매일매일 바뀌는 거는 몸에 안 좋은데요. 일정하게 그 시간을 자는 거는 건강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제 보통 수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롱 슬리퍼, 숏 슬리퍼라는 말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4시간, 5시간만 자도 피곤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6시간 이하로 자면 정말 피곤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개인적인 차가 있는데 여러분이 6시간 자도 나 괜찮아, 에너지 좋아, 괜찮습니다. 근데 6시간 이하로 자서 매일 아침마다 피곤해, 힘들어, 짜증나, 그러면 잠이 부족한 거니까 본인에 맞는 시간을 찾아서 그거를 일정하게 꾸준한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꼭 챙겨주시는 필수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꼭 필수적으로 먹는 거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군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먹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B군은 식사에서 먹지 못하면 결핍이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 그래서 꼭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가공품을 진짜 자주 드시는 날은 꼭 드셔주시면 되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약간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메가도스법이라고 해서 하루에 3,000에서 5,000 아니면 10,000까지도 먹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효과 있다 없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감기 약을 안 먹고 감기 기운이 있는 날은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감기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한 날은 꼭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의무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채널에서 비타민 D를 먹으면 이제 선크림 안 발라도 노화가 안 온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비타민 D를 먹는 경우는 가끔 겨울에 흐린 날이 많거나 장마철에는 햇빛을 못 쐴 때는 비타민 D를 먹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태양이 떠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를 먹지 않고요. 보통 비타민 D가 왜 필요하냐면 비타민 D가 모자라면요.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태닝을 즐겨 하고요. 여름에는 거의 수영장에서 태닝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피부를 위해서 비타민 D를 먹는 거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선크림을 안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굳이 햇빛을 차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피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그래도 피부과 의사들이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나쁘진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피부의 주 성분이 아이들이 피부가 좋은 거는 수분량이 많아서거든요. 우리가 피부를 볼 때 피부가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육회랑 육포. 여러분 육포는요 수분을 다 날리면 그렇게 거칠고 바삭바삭하고 질기고요. 육회는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촉촉하고 탱탱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선크림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수분을 먹는 게 피부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혹시 그 연로하신 분 중에 대표님의 원칙을 통해서 또는 운동을 통해서 좀 건강 생활을 찾으신 분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으신데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요. 횡단보도 아시죠 여러분? 횡단보도의 수면은 길면은 80초, 짧으면 60초인데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걸음걸이가 통증이 심해서 걷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아놀동의 5대 수칙을 다 지키질 않아요. 물도 안 드시고 잠도 별로 못 주무시고 음식은 가공품을 드시고 그다음에 운동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조건이 일단 잠자는 것부터 그 다음에 식단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물 많이 마시게 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을 좀 챙겨드렸는데 놀랍게 3개월 만에 병원을 가면 염증 수치를 재거든요. 그러면 염증 수치가 거의 없어지셔서 약을 끊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영원히 낫는 건 없어요. 한번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다는 거는 또 생길 수 있는데, 최근에 무리하게 일하시고 또 운동 안 하시고 그러더니 살짝 염증이 올라가서 또 통증을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영원한 건 없어요. 멈추는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다이어트, 뭐 질병 치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꾸준히 하는 게 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정보를 드리진 않고요. 짧은 쇼트로 제가 먹는 거라든지 운동 방법이라든지 좋은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소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애국자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몸 관리 잘해서 우리 열심히 오래오래 일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 초고령화가 되는데 우리 아픈 노인 되지 말고요. 저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는데 아픈 노인 되지 말고 우리 건강한 슈퍼 에이저 돼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